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봉 마감은 결국 이번 주 시세가 비교적 명확한 반등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예측한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월봉이 마감되고 그 후 반등이 시작됩니다. 최근 사흘 연속 상승세여서 11월에 좋은 출발입니다. 다음 주 시세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최신 펀더멘탈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비 분석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하나마이크론 67,312라는 주식을 새로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과 오늘 오후에 추가 매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277,810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MACD 주제 내용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한 주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한 분석을 하면서 지난 5년간의 시세를 되돌아보고 K라인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결합하여 모의 거래를 진행하며 하나하나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KS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두 시장 모두 오늘 상승폭이 1%를 기록했습니다. KS 지수는 오늘 1.8% 올라 이번 주 내내 누적 2.85% 상승했습니다. 주봉에서 지난주 음봉의 실체 부분을 거의 삼켰습니다. KS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지만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하락 후 상승세를 보이면 2400선 부근까지 오를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상승세로 개장되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245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의 빠른 상승은 그동안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했던 이유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 상승 속도도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안정적인 주식 보유 상태를 유지하고 시세가 반등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최근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시세가 하락하는 말기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주식을 매도한 뒤 오를 때도 매수할 용기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굳건히 지키고 과감하게 매수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또한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주초 10월 30일, 31일 매도 규모가 너무 컸던 탓에 한 주 전체로는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매수가 있었지만 매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1348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을 보면 오전 10시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장 막판까지 큰 폭으로 추가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됐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개인 투자자만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번 주 급등봉 큰 양봉을 수확해 지난주 실체 부분을 완전히 삼켰지만 리드선은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전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세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향의 목표 지역은 825선 전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위치는 지난주 최고점에 가깝고 명백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있었고 주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후 아쉬움을 느낀 일부가 오늘 재매수에 나서면서 오전 10시까지 시세가 상승하고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매도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한적인 자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공식 개장 후에도 여전히 높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순매수 상태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총 자금 흐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스닥 지수는 더 안전한 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외에도 우리는 시장의 몇 가지 근본적인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도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미국 장기 국채 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시장은 현재 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만 명의 신규 일자리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 9월의 30여만 명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많은 미국 관리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4분기 경제 데이터가 3분기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향후 몇 달 동안 경제 전망에 전조일 수 있으므로 이번 데이터는 시장 기대치에 비교적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 재무부가 시장 예상치인 1140억 달러보다
약간 높은 1120억 달러의 새로운 미국 국채를 발행할 것이지만 8월에 발표된 1030억 달러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최근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전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지금 저에게 미국 국채를 살 적절한 시기냐고 물었고 만약 목적이 장기적으로 약간의 이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가 너무 시장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가격이 모든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변동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벌어들인 이자의 일부가 국채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통시장에서 미국 채권 가격은 3년 반 연속 하락했으며 아직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자를 벌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손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내년 여름쯤에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장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미국 국채를 구매하면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채 가격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가 되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사겠습니다. 국채 경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3년 만기 미채 480억 달러, 10년 만기 미채 400억 달러, 30년 만기 미채 240억 달러의 세 가지 채권을 발행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과거에 비해 10년 만기 및 30년 만기 미국 국채의 발행 속도가 느려졌다고 발표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 현재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서 미국 재무부조차도 향후 30년 동안 5% 이상의 이자를 계속 지불할 의향이 없습니다. 둘째, 미국의 부채 한도는 현재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며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 한도의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차라리 단기채를 먼저 발행하고 금리가 떨어진 뒤 장기채를 발행하는 게 낫습니다. 심지어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로금리에 장기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채 수익률 4.6%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 속도 4.6%에 근접했고 정부 채무 규모도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전국적으로 창출되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액이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해결책이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출 축소, 금리 인하 및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완화 조치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채의 발행 속도를 늦추면서 다음 주 국채 발행이 본격화되면 미채 수익률이 더 떨어져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 섹터에서는 방어적인 섹터를 제외하고 이번 주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섹터, 특히 기술주가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폭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적에 의해 추진되고 일부는 harmon이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번 주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헬스케어 기술, 게임 엔터테인먼트, 2차전지, 통신장비 등 과학기술 관련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섹터는 주로 보험 관련 주식의 상승폭이 작습니다. 이번 주에 석유 및 가스 섹터와 제약 섹터를 포함한 일부 회사는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중 많은 주식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매수한 이 주식인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고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3분기 시장 전망과 관련해 현재 시장에서는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매출 예상치가 50% 더 증가하고 이전 몇 년 동안 합계를 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한 시장의 주가 전망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3만선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주봉 및 월봉 차트를 보면 현재 가격이 평균선에 위에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주가의 목표는 잠재적으로 4만 또는 5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최종 성과를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MACD의 신호를 보면 일봉과 주봉 모두 현재 상승세이며 주로 8월 31일에 나타난 큰 양봉에서 시작됩니다.
이 큰 양봉이 나타난 후에도 시세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 후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매우 건전하며 시장의 큰 양봉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매도한 뒤 모두가 이 주식을 사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을 주가의 최고점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의 위치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건강한 추세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의 시세 형태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14만 8천만 돌파하면 구매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는 가격이 이 위치를 돌파하고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결국 종가가 15만 3,200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사석에서 저에게 왜 보우의 주식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주식 기술 분석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다음과 같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시세가 상승하면 적어도 최근의 음봉의 고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시세가 하락하면 최근 양봉 저점을 무너뜨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세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가격이 먼저 하락하여 십자성 형태의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양봉이든 음봉이든 오늘의 시세는 변동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면 이전의 균형 상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값인 148.0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이 위치를 돌파하고 특히 이전에 하락하면 공매도 자금의 일부가 필연적으로 고정되거나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의 균형 상태를 돌파하면 상승세에 힘입어 공매도에 묶인 또는 낮은 수준에서 잘못 매도한 자금도 도움이 됩니다. 시세는 상승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추세적 특성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기 추세는 항상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장기간 횡보하거나 완만한 하락을 보이다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빠르게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유를 할 수 있고 시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할 때마다 우리는 하락 말기에 팔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모르시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제 조수를 통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공유한 MACD 방법과 몇 가지 간단한 K-라인 원칙을 사용하여 주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매수해야 합니까? 어떻게 손절과 익절을 해야 합니까?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합니까? 언제 일부 매도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주식은 셀트리온 68,270이고 이 회사는 바이오 기술 회사이며 아시아 최대의 동물세포 배양 단백질 약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MACD를 통해 거래 신호가 몇 번밖에 나타나지 않아 노란색 영역으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기회별로 분석해서 실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우선 음봉의 고점이 저항선이라고 가정하고 K선에서 돌파 신호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CD가 신호를 형성할 때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되면 음봉의 최고점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이를 돌파할 때만 매수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봉의 저점이 지지선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구매 후 가장 최근 양봉의 최저점이 초기 손절 위치로 설정됩니다. 셋째, 보유 관찰 기간을 설정하여 매수 후 13주 이내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유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 원칙들에 따라 2019년 6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해당 신호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양봉이 끝나면 MACD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신호를 형성합니다. 첫째, 스트레이트 컬럼은 0 수평축 이상이고 둘째, DIF 라인은 이전 유사한 상황에서 DIF 라인보다 높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선의 종가가 우리의 입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어포인트의 매입 후 초기 손절 위치는 이 양봉의 최저점 이하로 설정되며 이를 B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장 매매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보유 관찰 기간은 2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주 이내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부 매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또 다른 양봉을 보고 가격이 상승했고 새로운 손절 위치를 C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즉 이 양봉의 최저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이 23주 안에 계속 상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 매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가 흐름에서 세 번째 양봉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의 손절 위치인 10포인트가 다 계획대로 정상적인 손절을 진행하고 다음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매수점은 매도점은 C이며 그동안 추가 매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당시 첫 번째 거래 동향입니다. 그 후 우리는 10월이 지나서야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의 상황은 MACD의 조건을 충족하며 MACD의 막대형 차트는 0 수평축 위에 위치하며 DIF 라인은 이전 라인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양봉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계와 작업인 셈인데 우리가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의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각 고점은 이전 고점보다 낮고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추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통 즉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ACD의 신호에 따라 직접 매수를 엄격하게 수행했다고 가정하면 초기 매수 위치는 낮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세의 종가, 즉 업포인트에 입장하고 그림에 표시된 녹색 라인의 위치를 손절 위치, 즉 당시 양봉의 최저점으로 사용하여 B포인트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라인에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 위치가 깨지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손절하고 추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거래는 업포인트에서 매수하고 B포인트에서 매도합니다. 이런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모든 사람은 시세에 대해 자신만의 이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시세에 대해 가장 가까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 매수하도록 제안합니다. 그 후 우리는 시장이 하락 후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위의 저항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MACD 신호에 따라 입장하기를 원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입장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시세가 실제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장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이 위치에서 우리는 그림에 표시된 양봉에서 시장이 상승하고 MACD에서 요구하는 구매 신호를 충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치에서 다시 매수할 것이며 이 점을 업포인트 매수 위치로 명명함과 동시에 초기 손절 위치, 즉 이 양봉의 취저점 아래를 설정하고 B포인트로 명명하고 녹색 선으로 표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2주간의 보유 관찰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즉 2주 이내에 반드시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만약 상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부 매도할 것입니다. 2주 후 우리는 시장 추세가 변동하고 약간 상승하는 것을 보았지만 뚜렷한 강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손절 위치를 조정하여 가장 가까운 양봉의 최저점으로 조정하거나 양봉이 너무 작으면 두 양봉의 최저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 C포인트와 D포인트를 우리의 선택 위치로 선택했습니다. C포인트를 선택한다면 3개의 양봉 뒤에 닿고 D포인트를 선택한다면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보유 관찰 기간을 다시 설정하는데 같은 2주이고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관찰하거나 일부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시세는 오르지 않고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절 위치를 재설정하거나 손절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C포인트와 D포인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시장이 여전히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손절과 함께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C포인트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국 깨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D포인트를 선택한다면 손절 위치는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한 구간에서 변동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추세를 재검토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전체 진동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MACD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 구간의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면 상승세가 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후 가격이 실제로 돌파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돌파 위치, 즉 MACD의 상한선을 기반으로 재매입 또는 추가 매수하고 새로운 지점을 업포인트로 명명하고 초기 손절 위치를 설정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양봉의 최저점이고 우리는 그것을 B포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 음봉과 함께 형성하는 최저점으로 C포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입장점과 가능한 두 가지 손절 위치 옵션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주 동안 보유 관찰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시세가 실제로 상승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이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 포지션은 시세가 변동 구간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당시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은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양성이 마감될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가격을 A라고 부르면서 모든 포지션의 손절 위치를 이전 설정된 B포인트 또는 C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이후의 가격 상승에서 우리는 계속 추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 매수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음봉의 고점은 명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반면 양봉의 저점은 지지선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림의 어사 및 어사와 같이 시세가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음봉의 고점이 돌파될 때마다 이곳이 우리의 참고 추가 위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상 방지 후속 조치 또는 이동 방지라고 하는 손상 방지 지점을 수정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양지선의 가장 낮은 점은 새로운 손실 방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사마 비사라고 부릅니다. 그 후 가격은 결국 우리가 설정한 손절 위치 아래로 떨어졌고, 우리는 다시 매수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요구사항은 먼저 MACD가 상승 추세의 신호상태 스트레이트 컬럼은 0 수평축 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격은 가장 최근의 변동 구간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이 진정으로 상향 돌파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MACD의 신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분간 구매하지 않고 후속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았지만 MACD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호를 주지 않고 괴리된 형태의 어제 배운 거를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매매 방법이 있다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MACD만으로 판단한다면 이 상승은 우리가 원하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 후 시세는 큰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2022년까지의 시세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MACD의 성과와 K-라인으로 인한 신호에 따라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작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이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시장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것이고, 이렇게 적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6월 시세를 보았고 다시 MACD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에 정의한 대로 주가가 음봉의 고점, 즉 업포인트의 위치를 상향으로 돌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 가격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MACD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상승 신호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신호를 피하기 위해 후속 신호에 따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5년 만기 주식 거래에 근거하여 우리는 전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큰 환경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매매 승률이 향상되고 동시에 더 큰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반영되는데, 첫째,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은 개별 주식의 주가를 안전하게 만들고, 둘째, MACD는 주봉 상승세에 있으며 단기적인 기타 거래 신호의 안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매수하는지, 어떤 신호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MACD가 상승세를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K-라인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마도 음봉의 고점이 뚫렸거나 직접 양봉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것인데,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가 거래량의 종합 신호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뚜렷한 변화나 신호가 없으면 처음 두 가지만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초기 손절 위치인데, 가장 가까운 양봉의 저점으로 설정하거나 우리가 시세가 돌파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장 가까운 음봉의 저점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승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유 관찰 기간입니다. 초기에는 보통 13주로 설정합니다. 다음 기간에는 특별히 강력한 요구사항이 없으며 추가 관찰을 위해 매번 2-3주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시세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일부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제 추가 매수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손절을 하지 않은 다음 계속 상승하여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손절 위치는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더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방법은 단기 매매 모드에 속하며 빠른 매매 방법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식도 비교적 이상적인 주식이지만 우리는 더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지 수준에서 출발하여 시세의 안정감을 먼저 느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공유해드린 종합판의 매매 프로세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전부는 아니며
우리는 다음 주에 더 나아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거래를 더 잘 매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단기 거래 과정에서 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시장 자금 구조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요점을 고수해 왔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적절한 손절 위치, 포지션 관리 및 보유 관찰 기간은 한편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을 계속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고용 데이터와 다음 주 장기 국채 경매로 인해 현재 추세는 적어도 2주 동안 상승 기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주식에 대해 우리는 오늘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한 하나마이크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계속 보유하며 시세의 상승이 가속화되기를 기다립니다. MACD의 경우 우리는 이번 주에 완전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실전에 응용해서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음 주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분석할 것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모레 봬요.